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사고 팔고 놀자 팁입니다. 주말입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 연휴를 맞아서 휴일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시즌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많은 분들이 1분기보다는 좀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꽤 되셨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작년 1, 2분기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졌지만, 올해 1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뭐 걱정할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주가가 말해주듯이 시장 예상 컨센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확고한 예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겠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또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7만 원대를 계속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문제는 3분기와 4분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3분기, 지금 델타 변이로 인해서 계속된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자,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주가는 분명히 우상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시즌에서도 밝혔죠. 약간의 그 가격을 조정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분명히 시즌만의 그 독보적인 그런 매출이 아니라, 이제는 진단키트를 하는 회사들과 전 세계 진단키트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늘어났고, 또 무엇보다도 항원항체 진단키트의 정확도 역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많이, PCR 검사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창기 때보다는 그 정확도가 좀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또 항원항체 진단키트 역시 크고 작은 이슈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검사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는 장점으로 그 쓰임새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작년 초창기 때 CGN과 비교했을 때 경쟁사들이 무수히 많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3분기 과연, 지금 2분기에 3천억 초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과연 한 4천억대 그 이상이 좀 나와준다면, 그게 미리 또 선방향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천억대가 나와주고 그거에 또 떨어지지 않고 4분기 매출 또한 그 4천억 이상으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예상 컨센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매출이 또 나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우상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또 변수가 있죠. 과연 이 델타 변이가 지금처럼 계속 잡히지 않고 계속 확산세를 띨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꾸준히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연 델타 변이의 확산을 잡을 수 있느냐? 지금 시장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의 확산 잡을 수 있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와 부스터샷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나라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부스터샷으로 인한 효과가 과연 얼마나 발휘될 수 있는지가 또 시즌의 매출, 3분기, 4분기 매출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부스터샷도 처음에는 효과를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변이와 그 효과가 예상처럼 미치지 못할 경우는 또 다른 반전이 만들어지기도 하겠죠. 최근 들어서 뭐 아직 예단하긴 이릅니다만은, 제가 영상 거의 막바지쯤에 이 자료를 넣어 놨는데, 요즘 들어서 대차 잔고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연 계속해서 줄어들 수 있는지, 그리고 공매도에 쇼커버가 들어오는지 꾸준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참 그러고 보면 CJ는 이것저것 체크할 것도 참 많은 기업입니다. 어차피 뭐 비자발적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과, 아니면 처음부터 CGN이란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시고, 이 기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장기 투자를 해야겠다, 이게 처음부터 마음 먹으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 내에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정말 힘들고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여러분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요즘 같은 장에 다른 회사를 샀어도 큰 수익을 얻었을까요? 물론 얻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십시오. 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시점에 외국계 그 증권사의 그 리포트 한 장으로 이렇게 주가가 개폭락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1, 2위가 폭락을 하니 그에 따른 지수도 폭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공포가 또 시장을 휩쓸고, 그에 따라서 다른 종목들까지 연쇄 반응으로 폭락을 하는 사태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과연 연휴가 끝나고 난 뒤 다음 주 화요일 날 상당히 걱정도 되고,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우리 시장이 버텨낼지 상당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저보다도 더 주식 경험이 오래된 분들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양아치 짓거리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셀 리포트를 살벌하게 써놓고 나서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반대로 그걸 이용해서 사들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주포, 네, 이 세력들이 뭐 특정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큰 종목, 작은 종목 할 거 없이 그 돈을, 큰 돈을 가지고 굴리는 그 회사에 들어오는 그 세력들은 그런 짓거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시젠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도. 전체적인 그 진단 키트에 관한 기사인데, 다른 진단 키트 업체들도 상반기 매출이 크게 증가했죠. 시젠 경우 지난해 상반기 3,566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6,555억 원으로 무려 84%가 늘었습니다. 2분기만으로도 한정해도 이 같은 기간 2,748억 원에서 3,037억 원, 작년에 비해서 1, 2분기에 비해서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녹색자 엠스의 매출도 26% 증가, 그리고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도 늘었고, 뭐 여러 뭐 제놀루션, 클리노믹스, 지노맥트리 이런 회사들도 상반기 매출도 각각 두 자릿수로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꺾인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만 해도 코로나 백신 접종 개시에 따라서 부진한 실적이 예상이 됐죠.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 그에 따라서 신규 확진자 감소가 예상이 됐고, 또 실제로도 확진자가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접종과 무관하게 다시 전 세계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고, 미국도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14만 명인가요? 네. 드디어 10만 명을 훌쩍 넘는 그런 수치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2분기 매출은 4월, 5월, 6월이기 때문에 이 변이 바이러스 확산, 델타 변이 확산 전이기 때문에, 물론 그 전부터 어떤 그 약간의 움직임은 있었지만 본격적인 이 확산이 접어든 게 거의 6월 말, 7월, 8월 이렇게 7, 8월에 계속해서 확산이 폭넓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젠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이 1,442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 1,690억 원 대비 15% 정도 줄었는데, 그 영업이익 감소가 미래 그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작년부터 계속된 R&D 확대, 또 우수 인력 확충 등 이 전략적 투자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사가 커지고 또 물량 캐파가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 충원 당연히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돈이 쓰였다라는 점으로 볼 때는 확실히 뭐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그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비가 몇백억대가 아니라 뭐 3천억, 4천억, 뭐 거의 7, 8천억까지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임상 시험을 한다든가 이러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시젠 같은 경우는 연구 개발비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편은 아닌데, 문제는 그거죠. 돈을 투자한 만큼 그 새로운 제품, 신제품이 좀 하루라도 빨리 나왔으면
주가에 충분히 그 반영이 될 텐데 그 점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회사에서도 당연히 신경을 쓰고 있겠죠. 신제품에 대한 것을. 더군다나 천정현 대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신제품 만드는데 진단키트를 만드는데 2주밖에 뭐 소요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분자진단이라는 그런 어 회사가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쉽게 만든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진단키트의 그 진입장벽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무수한 회사들이 진단키트업에 또 새로 문을 열고 있고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생겨났고 그 와중에서 이 경쟁력을 떨치면서 물론 시젠이라는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은 인정합니다만은 새로운 좀 더 진보된 이런 PCR 검사 기법을 이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이 키트들이 빨리 출시가 되어야 된다. 그것만이 앞서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신으로 이제 코로나는 종식이 될 것처럼 전 세계에서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국경도 개방하고 했습니다만 다시 암울해지고 있죠. 코로나19 델타 바이러스 확산세를 계기로 각국에선 팬데믹 시대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 미국 그 FDA 국장인데요. 델타 변이 감염 급증세가 진정된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적어도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이 풍토병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 결코 잡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풍토병 쉽게 말해서 뭐 감기처럼 독감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네, 날씨 추워지고 찬바람 불면 감기 걸리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뭐 여름에도 감기 걸립니다. 그런 식으로 풍토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팬데믹과 엔데믹에 지금 전환하는 중간 지점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시기를 딱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번 델타 변이 유행이 잠잠해진 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겨울철마다 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의 일종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감염 수준이 지금처럼 높지 않을 것이라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이 코로나 바이러스 풍토병 전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어디까지나 부스터샷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의 그냥 생각일 뿐이고요. 그 결과는 시간이 좀 지나면 바로 또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 아니면 진짜 조금 잡혀서 풍토병처럼 이제 좀 잠잠해질지 이것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고틀립 그 현재 백신 조주사인 그 화이자를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말이 많아요. 이 사람이 계속해서 부스터샷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제약회사에 돈 벌어주기 위한 그런 주장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부분의 또 하나는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부스터샷을 맞아도 이 감염에 대한 강도가 좀 약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없애지 못하고 겨울철에 또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병하는 감기, 풍토병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글쎄요, 저는 뭐 이쪽 방면으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1년 6개월 이상 지금 경험을 하고 있죠.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부스터샷을 통한다고 해도 약해질까요? 지금 백신을 다 맞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을 안 맞은 사람과 똑같이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고 돌파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는데 부스터샷이 얼만큼 효과가 있을지 부스터샷에 대한 기대도 됩니다만은 사실 기대 못지않게 걱정이 더 커지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 영국에서도 유사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영국에서도 인정했죠. 집단 면역, 이 사회 집단에서 대다수 구성원이 한 전염병에 대해 항체를 보유해 가지고 유행병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과 이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집단 면역에 도달하기 위해서 백신이나 뭐 감염 등으로 사회 구성원의 70% 이상의 항체를 보유해야 가능하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에서 백신 보급률이 가장 높은 영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집단 면역 실패했죠. 부스터샷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백신이 나와서 그만큼 진짜 이 코로나의 유행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이 어설픈 백신으로 인해서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만들어져서 전 세계를 뒤덮을지, 그것은 지금 예단할 수 없고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즌 주주로서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는, 이 코로나19는 잡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너무 폄하되고 있고 인정받지 못하는 시즌의 현실, 현 주가가 너무 개탄스럽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3분기와 지금 벌써 시작은 됐죠. 벌써 3분기도 지금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3분기 매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잘 나와주고 주가도 미리 잘 선반영되면서 지금부터 7만원대를 잘 바닥을 다졌으니 8만원, 9만원, 10만원을 향해 쭉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기대하고요. 자, 그리고 이 표는요, 이 최근 들어 그 대차 거래가 감소하고 있는 그 데이터인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시즌이고 지금 금요일 날 2.99% 하락을 했는데 8월 13일 날 신규 수요량이 18,363주가 들어왔고 상환이 98,000주가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12일 날도 이날은 좀 비슷했고 11일 날 보면 신규가 37,000주가량, 그리고 상환된 게 76,000주가량, 그리고 10일 날도 57,000주가량 신규가 들어왔고 무려 135,000주 이상이 상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9일 날도 보면 4만 주가 신규가 들어왔습니다만 무려 16만 8천 주 이상이 상환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월화수목금을 보면 총 915만 주 이상이 그 대차 잔고가 쌓여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3일 금요일 날 끝난 날 보면 890만 주로 줄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대차가 줄고 있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신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 주부터 과연 좀 힘을 받아서 상승의 모습으로 우리 주주들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